한국에 와서 이제 뭘 제일 먹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라면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입이 싸냐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초코파이를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야 임마 심심할 때마다 이거 먹으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앉은 자리에서 한 12개인가를 먹었어요. 그 국정원에서 조사받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조사 받으시면서 야 국정원의 정보력이 이 정도까지 확대가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대목 혹은 아 이거밖에 모르나? 막 이런 실제로 체감하시기에 저는 사실 저는 그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조사는 제가 뭐 북한에서 어디 뭐 그런 조사기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뭐 이런 강목,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어승어라고 하는데 5cm 그 나무 막대기 갖다가 때리고 아 북한에서 듣기로 예, 북한에서의 조사는 예, 그 사람을 그 때리고 뭐 여자들 귓뺨을 날리고 막 정말 그런 어떤 고문이 동반된 그런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국정원이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있는데 이제 다음 날에 바로 조사관 분이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주말에 이제 제가 미니 씨를 위해서 특별히 주말 근무를 이제 하는 거다. 가족이랑 밥 먹다가 왔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 바디워시를 이제 가져다 주셨어요. 포도 향이 나는 그거였는데 일단 들어와서 방에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이제 가시더니 그다음부터 뭐 과일을 갖다가 이제 채워주시고 뭐 간식으로 막 일단은 선물 공세부터 했구나.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분들은 그냥 이제 뭐 약간 그런 거예요. 동생 같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죠. 한마디로 못 먹어봤을 테니까. 근데 진짜 못 먹어보긴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사주신 사과가 정말 달콤했는데 태어나서 사과를 그렇게 많이 먹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귀하거든요. 북한에서 사과도. 그래서 사과, 귤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과일 먹고 뭐 시간 되면은 이제 조사 시간 되면은 가서 이제 책상에 이렇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거든요.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한테 이제 종이 주면서 그냥 혼자 있기 심심하지 않냐.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좀 생각날 때마다 써달라. 그래서 그냥 진짜 한 이틀 밤을 자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밤새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글 쓰고 그거 보여드리고 뭐 하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옆에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니터에 위성사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다리 얘기했더니 충성의 다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찾아보라고 하냐면은 진짜 북한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너무 신나가지고 알려주는 입장에서 막 이게 제가 다니던 학교고요. 예, 이게 제가 다녔던 뭐 제가 살던 집이었고요. 뭐 이야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진짜 그때 와 국정원 대단하구나. 이게 여기 앉아서도 평양을 다 지켜보고 있구나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어찌 보면은 또 심리 상담 같기도 하고 내가 북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두루두루 북한에서 싸웠던 애에 대한 뒷담화도 하고 막 정말 별걸 다 들으셨는데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근데 그 포도향 나는 샤워 바디워시 네. 그거 정말 신세계였겠네요. 그분이 이제 좀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던 때여가지고 아 그런 감성을 알았구나.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시는 우리 거예요. 또 바디워시 향 중요하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포도, 내일은 귤, 내일은 딸기 뭐.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북한에서 바디워시는커녕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쵸, 예. 북한에서 그냥 세수비누 하나로. 예, 여름에는 그나마 조금 물이 잘 나오니까 샤워가 가능한데 세수비누 하나로 그냥 그랬었고 바디워시는 애초에 뭐 없잖아요. 예, 본 적이 없거든요.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그 처음에는 되게 약간 되게 아껴 쓸 되게 비싼 건 줄 알고 되게 아껴 쓰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휴지 너무 신기했어요. 하얀 휴지를. 그래서 되게 아껴 썼는데 그거 다 쓰면 몰타 있을 때 휴지 안 썼어요? 뭐 쓰긴 쓰는데 그게 이제 알아서 쪼개서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칸 한 칸. 쪽에서 휴지도 배급을 해주니까 네, 휴지를 그 숙소에서 공급을 해줘요. 근데 뭐 내가 한 달에 2개였나 뭐 그래가지고 되게 그거를 마음껏 못 썼던.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남의 거 꼬 쓰고 빌려 쓰고 다시 물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저 어릴 때 네, 와서 보니까 그 휴지를 다 쓰면 또 얘기하라고 하는 거였어. 또 줘요? 공짜로 줘요? 계속 막 저 휴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맘 놓고 썼죠. 그때는 휴지를. 아니 민희 씨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한 1970년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었는데 되게 뭔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순기능이 뭐냐면은 이렇게 평양에서 오신 엘리트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체제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구나. 그쵸. 국가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죠, 지금도 그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라면이 북한에서도 이제 한국 라면이 있어요, 간혹. 근데 거기는 비싸요, 되게. 한국 라면이 비싸서. 한국 라면? 대한민국 라면이 있다고요? 네, 쇠고기 라면이라고 이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 신라면 같아요, 아마. 쇠고기 라면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리고 또 팔수 없잖아요. 몰래 다 팔아요. 아, 그래도. 몰래. 네, 초코파이도 팔고 라면도 그렇죠. 팔고 그런데 저는 초코파이 박스도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 낱개로만 이렇게 팔거든요. 라면 봉지도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5개 포장된 것도 한국에서 처음 봤고 낱개로 이렇게 1개, 2개씩 파는데 비싸가지고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뭘 제일 먹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라면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입이 싸냐 그래가지고 입맛이 왜 이렇게 저렴하냐. 그래서 뭐 서거기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 비싼 건데 막 속으로. 그래서 되게 그랬던 적도 있고 네,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뭐 약간 정보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부터 조금 놀랬던 게 당연히 국정원 분들이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그 양복 입은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샌드위치 사오셔갖고 그거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긴장을 풀어주느라고 이제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는 와중에 그 제 동료들 같이 유학 나온 그 북한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 친구는 이렇죠? 그다음에 뭐 그 친구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거의 뭐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봐가고 있고. 그 대충의 그 사람의 평가가 있잖아요. 뭐 약간 좀 개인주의 성향이라거나 뭐 다른 친구들을 좀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성향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누가 갖다 거에 맞춘 거지? 그러게요. 네, 이것까지 한다고? 그때 뭐 많은 생각했죠. 공부할 때 한국 유학생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대사관 와서 이런 거 얘기해 주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누가 얘기했을까? 이걸 어떻게 알지? 뭐 저의 뭐 이름이나 나이 이런 건 어차피 다 뭐 학교에 있을 거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심지어 뭐 누구 사이가 안 좋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화에서 이것만 연구하나? 학교 안에 침투해 있어요. 제가 이게 국가의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네, 침투해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그래서 알았어요. 원 출신. 진짜인지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놀라서 그런지. 예.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건축하다 보니까 구글맵을 많이 봤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아까 뭐 조사할 때 구글맵 보면서 평양 너가 살던 거 찍어봐라 할 때 그거 가지고 뭐 놀랐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글맵 정도였다고 인식했었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조사한 분이 같았거든요. 조사관이 같아요. 제가 3개월인가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그 같은 분께. 근데 그분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도. 여기는 포도향을 줬고 거기는 무슨 향을 줬나요? 저한테는 초코파이를 원 없이 갖다 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때는 초코파이를 거의 못 먹어봤었으니까 초코파이 그 제일 큰 박스로 한 뭐 20개 정도 들어있는 걸 이제 사주신 거예요. 그러고 토요일에 와서 그걸 사주고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야 임마 심심할 때마다 이거 먹으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걸 앉은 자리에서 한 12개인가를 먹었어요. 거의 다 먹은 거예요. 한이 맺혔군요. 그 조상한 쌤이 갔다가 이제 뭐 물어볼 거 있다고 다시 오신 거예요. 한 10분 뒤에. 근데 앞에 봤는데 다 까지고 한 반 넘게 거의 다 먹은 거 보고 엄마 적당히 먹어. 아니 뭐 또 없어지면 사주긴 할 건데 적당히 먹어. 이거 뭐 건강에 안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랑 같이 뭐 일요일에 뭐 공 던지기도 하고 뭐 피자도 사주시고 그다음에 뭐 캔커피도 사주시고 뭐 이러저런 형처럼 많이 대해주셔서 그 나중에 한국에 나와서 되게 뭐 친구도 없고 뭐 딱히 결혼 전에는 좀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다고 느낄 때 한국이 좀 너무 한국 사회가 차갑다라고 느낄 때에도 그 한국 사회 첫인상을 그렇게 너무 따뜻하게 받았어서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인 것 같긴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자양분이 되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나? 막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착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보고 그래요. 내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지금도 연락하시는구나.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조사관을 만나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분께는.
그리고 사실 두 분 보면서도 저도 이제 누나나 혹은 언니의 입장으로 너무 대견한 게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정착에 성공하신 탈북민들만 만나다 보니까 늘 소외된 곳을 못 본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돌봐야 되는데라는 어떤 미안함이 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르잖아요. 아주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적응 못 하시고 막 극단적인 행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계속 응원하고 싶고 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늘 좀 해요. 그런 생각 어때요? 해요? 보면서 좀 힘들어하는 동료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좀 안타깝죠. 사실 저는 이제 완전 다른 체제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은 내가 노력하면 나의 의지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미희 씨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되게 모든 것이 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만족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언젠가 깨달았는데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내가 끝없이 불행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도 굉장히 이제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에서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뭘 더 하면 되겠냐. 한국에서 세터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냐. 근데 저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죠. 너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비판받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정착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나의 의지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내 안에 벽을 쌓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벽을 허무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미희 씨는 어디다가 내놔도 혼자서 잘 자립하면서 너무나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이 결혼 덕분에. 예. 저도 혼자였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도 많이 정말 저 두 분 보면서 아,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진심으로. 여기 그 미희 씨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국 씨 첨언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이 탈북민을 위한 이런 게 좀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까 탈북민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 박충건 씨도 북한에서 그 엘리트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가 국방종합대학.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정국 씨가 훨씬 엘리트거든요. 김책대학이 훨씬 커트라인이 높은 그저 들어가기 어려운. 그딴 게 다 뭔 소용입니까? 아유 왜요? 어차피 한국에 와서는 다 똑같이 출발하는 것이고 저는 북한에서의 경력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되게 대단한 기업의 연구원까지 하시다가 이제 정치로 나오신 걸로 아는데 박충건 씨. 네, 거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많은 그 유혹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노력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개인의 노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럽고 다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고 다들 뭐 대기업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탈북민들이 정착을 잘 못하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할 때면 사실 안쓰럽다기보다는 제 얘기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막연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더 이상 할 게 있겠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이미 너무 잘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일일이 사람 대 사람 1대1로 가서 이렇게 알려주고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와 혹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을 그걸 뭐 다 국가한테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사람 대 사람 일일이 그 관심을 가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네. 사실 그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점점 계속 대를 이어서 있잖아요. 네. 조명철 네. 선생님 계셨고 태영호 의원, 그다음에 지금 박준건 의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탈북민들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북한 학자인 저로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 얘기만 하고 있지만 월북자들도 있잖아요. 북한에 계실 때 한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한국을 비난하는 또 선전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접할 일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없어요. 북한에서 보셨나요? 저는 없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본 적은 없고 TV에 나온 걸 본 적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뭐 이제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약간 간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집도 되게 좋은 데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창정거리고 새 아파트를 그 받았는데 간첩이라는 게 어디 간첩? 북한 간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월북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탈북한 것처럼 위장해서 뭔가를 이제 하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가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게 왜냐면 북한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뭐 월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도 없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별했어요. 그 여성은 뭔가 그 좀 나이가 있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뭐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뭐 살려고 남조선에서 6년 뭐 7년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러고 나서 뭐 자식들이랑 막 이렇게 만나서 상봉하는 장면까지 다 TV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는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죄 짓고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영웅적 상봉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북한의 가장 그때 2012년도에 가장 새롭게 선 아파트 창정거리에 집을 하나 받았어요. 평양 사람들 아닌데 평양에 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돼서는 나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아 그때 그거 본 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군요. 아니 그때 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약간 간첩인 것 같다. 뭔가 임무 받고 갔다 온 것 같다. 뭐 북한에서 간첩이라고 안 하죠. 공작원인 것 같다라고 공작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한 번은 그냥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 사람도 이제 여자인데 한국에 가서 순대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시장에 나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돌아보다 보니까 북한식 쌀 순대가 없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집에서 순대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대요. 뭐 정말 판잣집 같은 데서 순대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판잣집은 구경하기도 어렵고 임대주택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뭐 판잣집에서 팔았다. 근데 그 너무 잘 돼가지고 공장까지 꾸렸다. 그래서 막 돈 엄청 잘 벌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북에 두고 온 자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북한으로 왔다. 막 그런 식으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그거 들은 사람들이 다 본인한테 맞게 이제 이입을 시키는 거죠. 야, 저기 가면은 순대 장사만 해도 저렇게 잘 산대요. 또 다른 탈북 현상이 일어나니까 강의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네요. 나라면 그쵸.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니, 성공했는데 왜 왔어? 이럴 것 같은데. 아들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어찌 보면 좀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중국에 왔다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월북 플레이가 먹히지 않는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옛날에 세뇌됐던 것을 많이 벗어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떤 그 계엄 이후에 그 탄핵 집회 그 시위도 보니까 여의도 건물 다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만 싹 보여준 게 예전에 그 어떤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에 떨쳐 나선다 이런 이야기 보면은 막 달걀 던지고 밀가루 던지는 거 보면 야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달걀을 던져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먹을 거, 저 소중한 먹을 거를 왜 그렇죠. 달걀 엄청 비싼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한국에 대한 정보를 나쁘게 전달은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또 좋은 점을 찾아내니까 야, 거기서 그걸 보는구나. 정말 고민을 하는 그거 거죠.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그 시위할 때는 썩은 달걀 던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봤는데 썩었으면 저는 막 새카맣고 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노란 건 그냥 계란인 거예요. 다른 궁금하면 뭐 계란이 얼마나 많으면 계란이 저렇게 많이 썩을까? 오.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렇네. 썩은 게 본 적도 없는. 이거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생각이.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보관기를 지난 게 썩은 달걀이었구나. 그치. 근데 북한은 사실 계란 봉급 받으면은 뭐 약간 특별한 날에 도시락에 싸가야 되니까 되게 아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6개월까지도 그렇게 계속 오랫도록 보관을 해요. 근데 여기 기준으로는 다 썩은 달걀이죠, 사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60년대, 70년대생도 아니고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야, 그런데 달걀을 던지는 시위를 보고 저 먹을 거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던지나. 아니, 심지어 아직도 북한에 계실 때, 아직도 명동거리에는 거지가 바글거린다라고 가르친다면서요. 그런 내용을 들었었죠. 명동에 가면은 내 눈 사주세요. 뭐 이런. 내 눈 장기를 팔아서. 어린애가 나와서 내 눈을 사주세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이제 걸 듣고 막 들으면서 되게 그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야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한국에 와서 제가 그래서 명동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그 명동이 그 명동인 줄 모르고 명동을 여러 번 가면서도 이 명동이 그 명동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명동이랑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너무 핫한 명동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명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명동이 이 명동이었어? 뭐라고 배웠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피를 팔고 뭐 눈을 팔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미군의 군홧발에 신음하는 애들이 뭐 군화 닦는 애들이 항상 이제 맞아. 군화 닦고 막 꼼 팔고 네. 신문 팔러 다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듣다 6.25 전쟁 때도 그렇죠. 몸을 팔았던 아이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야, 근데 그게 또 한국에 와서도 그게 여전히 그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았던 그런 세뇌의 시즌이 있었군요. 그건 교육은 교육대로 남고 제가 보는 명동은 완전 단딴판이니까 나중에 이게 그 명동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막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 북한에서는 드라마를 볼 때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 나와서도 가끔 보면은 뭐 뉴스 같은 거 봐도 일단은 너무 삶의 질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한국은. 근데 그거 보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뭔가 항상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었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때 지식으로 이해를 했던 건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또 아예 완전 최빈층은 또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근데 와서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뭐 절대적 기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어떤 가난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에 와서 하긴 했죠. 그 김밥 이야기. 유학 나갔을 때 또 한국 드라마 많이 봤으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학교 2012인가 그럴걸요? 근데 거기 학교 되게 재밌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정석 배우였어요. 뭐 부모도 이제 뭔가 좀 가정 환경도 안 좋고 해서 학교 갔다 와서 책 하나 딱 넣고 그 위에다 라면 이제 냄비에다 탁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짠하게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젠장 라면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 생각도 했었고 이제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변호사, 여성 변호사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보는데 막 변호사가 너무 바빠갖고 막 이제 막 다니던 와중에 짧게 김밥 한 줄을 사가지고 먹고 이제 끼니를 떼우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설명을 하는 게 제대로 먹고 다니라 왜 그렇게 못 먹고 다니냐. 근데 김밥 한 줄. 김밥 고급인데. 특식인데. 네, 저는 북한에서도 물론 제가 유학 나올 2011년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매점들에서 김밥들 많이 팔았어요. 뭐 음식들도 길거리 음식도 되게 많고 했지만 그 김밥 하나 사 먹을 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이거 맛있는 거 내가 사 먹는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걸 좀 짠하게 묘사하니까 이게 왜 짠한데 속으로 그랬었죠. 야,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네요.